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이가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교사 윤상영입니다. 네, 많은 학생들이 지금 2학기 중간고사를 치르고 있거나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요. 올해 대입에서는 3학년 2학기 내신이 반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졸업 이후 대입에 재도전하게 되면 3학년 2학기 내신도 반영되기 때문에 내신 관리 끝까지 소홀해서는 안 되겠죠. 네. 물론 지금 3학년 2학기 중간고사의 어떤 그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은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수능 시험 범위하고 거의 좀 비슷하거든요. 이제 학교에서 수업이 이제 수능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범위가 겹치기 때문에 중간고사를 대비한다라는 건 곧 수능에 대한 대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그렇게 큰 영향력이 있지는 않지만 정시에서 학생부를 반영할 때는 3학년 2학기까지 모두 성적이 이제 반영된다라는 부분도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좀 잊지 마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또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있는 고1, 2 학생들한테는 물론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네. 이제는 고2 학생이라면 4학기가 이제 치러지고요. 그다음에 고1 학생도 2학기가 치러지기 때문에 내가 과연 수시 정시 경쟁력 또 학생부 경쟁력이 얼마만큼 있을지 이제 기본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비교과도 있겠지만 교과를 바탕으로 해서 모의고사 성적과 비교를 했을 때 내가 수시에 또는 정시에 어느 쪽에 경쟁력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그런 어떤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대입 정보 전해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지금 시작합니다. 자,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늘 상담을 함께 해주실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승환 선생님께 질문 드릴게요. 네. 중간고사 이후에 축제를 하는 학교들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축제 기간을 잘 활용한다면 동아리 활동이나 자율활동 기록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고1 학생들의 경우에 축제 참여를 비롯해서 중간고사 이후에 어떤 활동에 중점을 두면 좋을까요? 예, 일단 이제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될 텐데 아무래도 동아리라든가 자율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2학년 학생들보다는 아무래도 소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비교과 영역에 기록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참여하겠고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1학년이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독서 활동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1학년 때 책을 1학년 후반이라든가 2학년 초에 많이 읽긴 하는데 미리미리 독서 활동도 잘 준비를 한다면은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김설록 선생님께는 2학년 학생들을 위한 조언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막 하려고 이제 굉장히 노력할 텐데, 조언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중간고사 시험 보고 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까지, 왜냐면 내신 성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보완할 건지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학교도 그런데 애들이 이제 수련회나 수학여행을 많이 가는데요. 요즘에는 학급별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자기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면 사실 이 부분들이 학생부의 기록으로 잘 남아서 올해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 추천 썼을 때 굉장히 활용도가 높았었거든요. 그래서 종합전형에 대한 대비가 아이들의 그런 수련활동 등 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학교 생활에 충실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예비 수험생인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위한 수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311-5441에서 2번으로 해주시고요.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1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그럼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학생은 정보보안 전문가를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2.85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3.17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정보보안 전문가, 동아리 활동, 과학입니다.
희망대학은 한양대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부 논술 전형, 건국대 소프트웨어 학과 KU 논술 우수자 전형, 세종대 정보보호학과 창의인재 전형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전화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정보보안 전문가를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네, 정보보안 전문가를 꿈꾼다고 했는데 이 꿈을 꾸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 크면서 SNS를 하다 보니까 정보가 그냥 쉽게 유출돼 있는 것 같아서 네. 관심을 갖고 이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학생의 꿈을 좀 네, 응원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오늘 상담은 백승환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백승환 선생님께서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또 오늘 상담에서 주목해 볼 만한 핵심 포인트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은 정보 보안 전문가를 꿈꾸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과학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에서 과학 활동 동아리를 굉장히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약간의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이제 과학과 관련된 활동입니다. 과학을 굉장히 좋아하고 동아리 활동도 그러고 자율 활동도 모두 다 이제 과학과 관련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학 성적은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이 좀 더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교과와 비교과의 연관성이 약간 떨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하게 관심 있는 분야이긴 하지만 이제 과학과 교과에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신경 쓰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백승환 선생님이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수시와 정시 경쟁력 살펴볼까요?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을 60, 정시 경쟁력은 40으로 수시 경쟁력을 조금 더 높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자, 백승환 선생님께서 수시 정시 경쟁력 비율을 60대 40으로 이제 수시 쪽에 조금 더 높은 비중을 두셨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일단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2018학년도가 되는데 2018학년도는 수시 모집이 약 74%까지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상위권 대학일수록 좀 더 70에서 80% 정도까지 선발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수시 모집이 지원 기회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시보다 조금 더 높게 받고요. 또 하나는 이제 모의고사 성적과 현재까지 모의고사 성적과 내신 성적을 비교해 봤을 때는 모의고사 성적보다는 내신 성적이 다소 좀 유리한 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 현재 논술 전형을 많이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신 성적보다는 논술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희망대학에 지원할 경우에는 정시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여지고요. 단지 이제 수시 모집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했을 때는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같은 경우 대다수가 교과 성적도 이제 많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교과 성적을 좀 더 향상시키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정시 기준에 이제 40% 정도를 봤는데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 같은 경우 정시 모집에는 대부분이 100분위가 89에서 94 정도, 그러니까 세개 영역 평균이 89에서 94 정도를 유지해야지만이 정시 모집에 지원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성적대가 약 79에서 80 가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적이 다소 모자라는 편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100분위가 모자라기 때문에 정시보다는 수시가 다소 유리한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수시에 지원할 때 어떤 전형이 유리할까요? 예, 우리 학생이 이제 수시 모집에 지원할 경우에는 가장 먼저 1순위는 논술 전형으로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고요. 하기 때문에 논술에 관련된 부분을 잘 준비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보다는 종합 쪽에 좀 더 유리할 것 같고요. 특히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양 활동이 있고 특히 독서 활동도 상당히 뛰어난 편입니다. 그래서 진로 활동이라든가 자율 활동 그리고 교과목에 관련된 수상 기록들 이런 것들이 좀 더 보완이 된다면은 아무래도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정시 모집입니다. 우리 학생이 이제 자연계열 학생인데 이제 정시 모집으로 지원했을 경우에는 이제 영어가 절대평가로 빠지기 때문에 수학과 과학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과학 성적이 좀 낮아진 편입니다. 그래서 과학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보완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과학보다 조금 더 적게 반영되는 국어 성적도 조금 향상시키면은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성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모의고사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예, 우리 학생의 모의고사 9월 성적을 이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국어는 3등급이고요. 수학, 가영은 2등급, 그다음에 영어는 3등급, 한국사 3등급, 물리원 5등급, 그리고 지구과학원은 4등급으로 평균 3.17등급입니다.
9월 성적과 3월 성적을 비교해 보면요. 국어는 3등급으로 이제 동일하고요. 수학, 가형은 3등급에서 2등급으로 등급이 향상됐습니다. 영어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성적이 하락을 하였고요. 과탐은 물리는 3등급에서 5등급, 그리고 지구과학은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성적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등급은 3개 영역 기준 따졌을 때 3.3등급에서 9월 달에 3.17등급으로 성적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백분위를 살펴보면은요. 국어는 3월 달에 95.97에서 84.42로 성적이 향상되었고, 수학은 80.44에서 92.15로 성적이 굉장히 많이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물리원은 80.58에서 58.48로 점수가 크게 하락을 했고요. 지구과학 원은 50.88에서 60.93으로 성적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은 성적이 좀 향상되는 편이긴 하지만 과학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좀 많이 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자연계에서 중요한 수학계 성적이 올라가고 있고요. 과탐의 성적은 조금 변동이 있긴 한데 아직 시기적으로 2학년 학생들이라면 이제 과탐을 다 배우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과탐 과목에 대한 고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 그런 일이 고정이 된다면 조금 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모의고사 성적을 바탕으로 현재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은 어느 정도 되나요? 예, 우리 학생의 9월달 3개 영역 백분위 합을 보게 되면요, 236.3점입니다. 그래서 약 상위 16% 정도에 해당되는 성적인데요. 상위 16% 성적이면은 이제 서울 소재에 있는 대학에 지원이 가능한 성적대이긴 하지만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에 지원하기엔 다소 부족한 성적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한양대학교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부 같은 경우에는 3개 영역 백분위 합이 282점 정도로 약 상위 2.5% 수준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상향 지원으로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는 건국대학교 소프트웨어 학과입니다. 3개 영역 지원 가능한 백분위가 약 267점으로 예상이 되고요. 상위 약 6% 수준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역시 상향 지원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세종대 정보보호학과는 3개 영역 백분위 합이 약 244점으로 상위 약 14%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기준을 봤을 때는 세종대가 그래도 약간 상향이긴 하지만 소신에 좀 가까운 상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학생 성적대로 지원이 가능한 대학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세종대 컴퓨터공학과 3개 영역 백분위 합이 239점으로 소신 지원 쪽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천대 소프트웨어학과 3개 영역 백분위 합이 234점으로 소신 및 안전 지원 쪽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이 이제 희망하는 대학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장 급선무가 과학 성적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큰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윤산익영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직 2학년이기 때문에 좀 더 과학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영어 성적입니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에 지원하게 될 경우 그 수준에 있는 대학들은 대다수가 작년 기준을 봤을 때 대부분이 2등급 안쪽에 있는 성적대입니다. 영어 성적이. 현재 9등급 기준에서도 1등급 수준에 있는 대학들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 같은 경우가 2등급에서 3등급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성적대에서는 아무래도 정시 모집에 지원했을 때는 감점이 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성적을 1등급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께서 과학과 영어 성적을 좀 올리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조언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좀 국어 성적을 향상하는 법을 김선호 선생님께 여쭤볼까 해요. 국어를 가르치고 계시니까요. 우리 학생이 국어가 3등급인데 자연계 2학년이 우리 학생이 국어 성적을 향상시키려면 어떤 학습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 교과 과정이 다 안 끝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보통 문법 과목이 3학년에 배치되어 있는 학교들이 좀 많이 있고요. 문법과 문학이 2학년 교과 과정 안에서 다 끝난 학교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문학은 보통 2학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다 되어 있는데 아직 이제 그러니까 문학은 되어 있지만 문법이 안 되어 있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3학년 되기 전에 사실 미리부터 이제 좀 공부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좀 교육과정 안에서 아직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이번 겨울방학 때 보완하지 않으면 사실 3학년 처음에 가서 모의고사를 봤을 때 좋은 등급을 받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학생부에 대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예, 우리 학생의 성적을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2학년 1학기까지 평균 내신 등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가 좋은 과목부터 살펴보면요. 수학이 2등급으로 가장 좋고요. 다음으로는 영어가 2.33등급, 그 다음에 과학이 3.4등급, 국어가 3.67등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등급은 2.85등급입니다. 우리 학생의 주요 교과별 내신 성적치를 살펴보면요. 국어는 1학기 때 4등급이었고요. 2학년 올라서 3등급으로 성적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수학은 1등급에서 2등급, 그리고
2학년 때는 3등급으로 성적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수학 성적이 가장 좋은데 변화 추이는 계속 떨어지는 추세로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영어는 2등급, 2등급에서 2학년 때 3등급으로 성적이 하락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내신 성적이 전반적으로 3등급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대학에 지원할 경우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다른 학생에 불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제 현재 부족한 국어와 그리고 이제 과학 성적을 중심으로 내신 성적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큰 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백승환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 보시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동아리 활동, 독서 활동이고요. 구름은 수상 경력, 자율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입니다. 자,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았는데요. 동아리 활동과 독서 활동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이제 나머지 4개 영역에서는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 아직 2학년 학생이기 때문에 이제 보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백상환 선생님께서 조금 더 비교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실까요? 네, 비교과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동아리 활동과 독서 활동이 있는데요. 이제 먼저 동아리 활동을 보게 되면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상설 동아리인 과학 동아리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율 동아리도 2가지 자율 동아리를 만들어서 이제 과학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과학 쪽에만 이제 관심 분야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율활동 동아리에서 이제 스포츠 동아리를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부분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거는 이제 각종 동아리 활동에 참가한 내용이 우리 학생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잘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교 활동 내에서는 종합평가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독서 활동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독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학이라든가 아니면은 과학 관련된 부분도 많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독서 활동상이라든가 과학 독후감상이라든가 독서 관련 수상 기록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독서에 관련된 부분들은 아주 잘 하고 있는데 다소 이제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은 정보보안학과와 관련된 이제 진로와 관련된 독서 활동을 조금 더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상 기록이라든가 자율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은 이제 조금 보완할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앞으로도 이제 대부분의 많은 학생이 이쪽 부에서는 보완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 2학년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수상 기록은 이제 수상 기록을 봤을 때는 이제 교과와 관련된 수상 기록은 이제 수학경시대에서 한 번 수상한 기록이 있고요. 그 외에는 교과목 우수상이라든가 경시대에 관련된 교과와 관련된 수상 기록이 좀 없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경시대라든가 그리고 교과목 우수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독서 활동과 관련된 수상 기록이라든가 혹은 모범상이라든가 리더십 수상 이런 것들은 인성이라든가 독서에서 전공적 합성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활동입니다. 자율활동은 아무 대다수의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쫓아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 학생도 이제 그런 것들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물론 과학이나 행사에서 직접 참여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개인 역량을 두드러지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개인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약 51시간, 2학년까지 51시간을 했는데 특이한 것은 개인 봉사활동이 32시간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시간 수는 적다 하더라도 지속성과 그리고 우리 학생이 관심 있는 분야를 꾸준하게 해나가는 것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에도 이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진로 활동입니다. 우리 학생이 이제 뚜렷하게 정보 보안 전문가가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학년 때에는 이제 진로와 관련된 탐색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한 경우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희망 진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학기 동안에는 내가 진로와 관련된 정보보안학과와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더 탐색하고 그리고 관심 있게 연구를 했는지에 관련된 부분들이 기록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들이 이제 비교과 영역에서 세부 능력 특기 사항입니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학에 관련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고 학업과 관련된 활동에서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기록에 되어 있는 것과 내신 성적과 연관성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이제 내신 성적이 아무래도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는 것이 일단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내신 성적 향상을 시키는 것이 가장 먼저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성적과 비교과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 중에 가장 주목할 대학은 어떤 대학인가요? 예, 우리 학생이 이제 주목해볼 대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대학은 1지망에서 한양대 컴퓨터 소프트웨어학부고요. 2지망은 건국대 소프트웨어학과, 3지망은 세종대 정보보호학과를 희망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가장 주목해볼 만한 대학은 2지망인 건국대 소프트웨어학과로 진단을 해봤습니다. 네, 이 희망대학 가운데 2지망인 건국대를 가장 주목할 대학으로 선정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일단 이제 논술 전형이라고 하더라도 대다수의 대학들이 논술과 학생부를 같이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양대학교라든가 건국대학교는 둘 다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으면 물론 논술 영향력도 크겠지만 마지막에서는 학생부에 관련된 부분들도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한양대학교보다는 건국대학교 쪽이 우리 학생이 내신 성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진단을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또 선생님께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대학으로 선택해 주신 건국대의 특징과 또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 주시죠. 예. 자, 그럼 이제 건국대학교의 특징에 대해서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국대 소프트웨어학과 KU 논술 우수자 전형입니다. 모집 인원은 아직 발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2018학년도 거는 이제 2017학년도에 모집단이 변경되기 이전에 먼저 발표가 됐기 때문에 아직 발표는 안 되어 있고요. 2017학년도에는 15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이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2년간 경쟁률을 보게 되면요. 2017학년도 올해죠. 41.13대 1, 그리고 2016학년도는 인터넷 미디어 공학과로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34.75대 1로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형 방법은 논술 60, 내신 성적이 4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평가 방법을 보게 되면요. 논술 출제 방법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해력과 분석력, 창의성, 표현력, 추론 능력 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의 최종적 결과물 외에 사고 과정, 추론 과정까지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논술 준비할 때에는 그 대학의 기출문제라든가 모의 논술 문제를 살펴보고 준비하시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반영하지 않고 있고요. 2016학년도 입시 결과를 보게 되면은 인터넷 미디어 공학과로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발표 자료를 보게 되면 평균 3.1등급이고요. 그다음에 최저 합격자는 4.3등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 가능성을 볼 경우에 우리 학생이 논술 출제 유형을 철저히 분석하고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잘 노력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단지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은 건국대학교 논술은 수능 전에 실시하기 때문에 잘못하다가 수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만 잘 주의를 하신다면 충분히 도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건국대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김선욱 선생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앞서 우리 선생님께서 독서 활동을 맑음으로 평가해 주시긴 했지만 전공 관련 독서를 좀 보완을 하면 좋겠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거든요. 또 우리 학생도 상담 신청서에 독서는 얼마나 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어떤 책을 얼마나 읽어야 할까요? 일단은 학생들이 그 권수에 굉장히 연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보다는 저는 교과 지식이 확장되는 경험으로서의 독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공통 부분도 공통 부분이지만 지금은 교과 영역 안에서 독서 기록이 다 되고 있는데 보통 저희가 심화 활동이나 아니 맨 마지막에 단원의 마무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좀 관심 있는 분야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참고 도서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읽어서 보완을 해주면 교과에서 확장된 지식의 경험이라고 하는 초점을 맞춰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뭐 인성적인 부분들은 자기가 좋아하고 재미있는 것들을 읽으면 되지만 전공에서 저희가 나중에 이제 자소서를 쓰거나 뭐 추천서를 쓸 때를 생각해 보면 저는 교과서 좀 확장된 경험으로 그래서 교과 안에서 그러니까 교과서를 중심으로 사실은 더 독서 내용을 찾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이제 그렇다면 백선 선생님, 우리 학생을 위해서 추천 전형을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의 추천 전형을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전형은 이제 우연하게도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소프트웨어라든가 사이버 보안 관련 학과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여대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남학교보다는. 그래서 네. 주로 이제 여대가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숙명여대입니다.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는 숙명인재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소프트웨어 융합학과가 10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형 방법은 1단계에서 3배수로 서류 100%로 선발하고 있고요. 2단계에서는 서류 40%, 면접 60%로 선발하고 있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2순위로는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입니다. 역시 이제 새로 신설학과고요. 사이버 보안 전공이 있습니다. 10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1단계에서는 4배수 이내로 선발하는데 서류 100%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서류 80, 면접 20으로 선발하고 있는데 이대 미래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내신 성적에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영향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 2개 영역 합이 4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서울여대입니다. 논술 우수자 전형이 있는데 정보보호학과가 있습니다. 7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는 예전부터 오래된 학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생들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학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단계 그래서 논술을 반영하고 그 다음에 이게 2개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데 2개 영역에서 합이 7입니다. 그래서 좀 특이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를 포함할 경우에는 등급합이 5입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만 통과되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학생 성적보다 약간 높은 성적대 있는 학교이긴 하지만 논술이 수능 후에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우리 학생이 일단 지원을 하고 수능 점수가 이거보다 더 넘었으면은 굳이 시험 보러 안 가도 되니까 이거 선택사항으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 학생 잘 듣고 있나요?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과탐을 과목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과탐 과탐 과목을 과목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지 과탐 궁금하다고 못 하네요. 들었는데 과탐 과목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네. 제일 좋은 거는 우리 학생이 가장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제일 좋고요. 만약 그게 2학년 때까지 선택하기 어려우면은 일단 모의고사 성적표를 쭉 봤을 때 100분위가 잘 나오는 과목이 내가 성적이 가장 잘 나오는 과목입니다. 일단 가장 단순한 방법은 그거고요. 일단은 내가 잘 열심히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과목과 관련된 거, 그리고 전공과 관련된 것들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모의고사 성적을 잘 분석을 해봐서 100분위 성적이 꾸준하게 잘 나올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학생 오늘 상담 받아보셨는데 어땠어요? 엄청 뭔가 많이 도움되고 좋았어요. 네. 오늘 상담을 바탕으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참고해주세요. 오늘 전화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